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30가 50만 원에 해당하는 ETF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구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부터는 포트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ETF 상품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작 전에 아래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만 투자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0년 이상 꾸준히 장기로 투자하겠다. 나는 노후자금이다. 혹은 자녀 학비를 위해서 꾸준히 모아보겠다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50만 원, 30만 원으로 줄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포트가 무너지니까 꾸준히 100만 원씩 넣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년간 투자하다 보면 이런 수익도 생기고 배당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 또한 계속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실 수 있는 분만 한번 투자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소개 전에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노후자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이 집, 혹은 투자하고 있는 집, 요건 부동산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주식, 채권, 금, 뭐 이런 금융 관련된 자산을 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연금 가치, 노후 자산을 또 따로 챙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종목을 가지고 나는 몰빵하겠어.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종목에 모두 넣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비교해 보면 저같이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노후자산을 분배해오는 사람이랑 그리고 동수씨는 한 주식에 몰빵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몰빵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수가 안정적으로 살까요? 아니면 부동산이랑 금융이랑 노후자산을 분배해 놓은 수페가 더 안정적으로 살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몰빵이라는 건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제 대입하다 보면 몰빵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내 자산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포트를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연령으로 나눠 봤는데요.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자금이라고 하면은 그 수령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70세로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 30대라고 하면은 준비를 위한 돈이 노후를 위한 준비 돈이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죠. 이때는 10에서 50만 원만 있어도 노후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40, 50대로 갈수록 이 준비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와 반대로 돈에 대한 시간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50에서 500만 원까지 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60대까지 올라가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뒤 노후를 위해 준비한 필요한 돈이 500에서 1000만 원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20, 30대에 10에서 5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해왔다. 혹은 투자를 해왔다면 당연히 지금도 10에서 50만 원만 투자한다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인데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다. 혹은 내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을 게 있는지, 개인연금은 있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 월세 수익, 기타 수익 등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정리했을 때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노후를 위한 준비하는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60대 이상이다. 그러면 돈에 대한 시간이 작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한 투자를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연령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한번 다시 짚어보면 노후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성장주에 더 투자해도 되는지,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나는 성장주다, 아니면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산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미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0만 원 투자할 때는 배당 성장 테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를 권장드렸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투자할 때는 배당의 50, 성장의 30, 테마의 20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배당의 50, 성장의 20, 채권의 20, 그리고 금의 10%입니다. 이렇게 배당과 성장도 있지만 채권과 금에도 더욱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의 대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분산 투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모든 계절이 맑다.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36%, 채권의 50%, 원자재의 14%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갈 종목은 미국 성장 ETF입니다. 그래서 QQQM인데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30만원, 50만원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 기술주에 포커스를 만든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RKG가 있습니다. ARK ETF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G라고 해서 게놈,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 포커스를 맞춘 ETF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크리스포도 있고 텔레닥도 있고 인비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에 묶어져 있는 ETF도 성장에 가장 모멘텀이 클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중이 가장 큰 배당 ETF입니다. 총 4가지의 상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PHD, 이거는 미국 고배당주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4.82%나 됩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 50개를 골라서 그 중에 고배당 종목이 뭐 있냐 보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T&T랑 버라이즌은 통신회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알트리아는 담배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이자는 워런 버핏이 이번에 투자한 걸로도 유명하죠. 그만큼 또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M, HP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SDIV,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왼쪽은 미국에 있는 고배당주다. 그러면 오른쪽은 글로벌한 고배당주를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죠. 8.34%나 되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식료품부터 은행주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105개의 기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은 바로 DGRW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률이 1.86밖에 안 돼서 속상해할 수 있겠지만 배당도 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모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플, 비자, 인텔, 나이키, 펩시, 코스트코,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하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 배당도 주는 기업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05개였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266개나 됩니다. 그만큼 더욱더 분산 투자를 잘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배당의 마지막 종목은 리얼티 인컴 5입니다. 리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 수익률은 4.65%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말고도 부동산 관련된 리츠 종목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과 금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바로 채권과 원자재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TLT가 있는데요. 미국 국고채에 투자하는 20년 장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0.15%고 자산이 10.52 빌리언 달러로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재 상품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 ETF라고 하면 GLD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보다 더 적은 보수를 주는 IAU가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는 5.75 빌리언 달러고
그리고 1년 변동폭이 이번에 좀 큰 편인데 23.44%까지 변동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TLT랑 IAU를 같이 보면 반대로 올라가는 내리는 이런 해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분산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상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원으로 적립식 투자할 때 필요한 ETF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면 총 8개의 ETF였는데요. 성장 2개, 배당 4개, 채권 하나, 원자재 1개였습니다. 실제로 매수한다면 QQQM은 한 주, ARKG도 한 주,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주, 10주, 2주, 2주, 한 주, 5주를 매수하신다면 총 102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 성향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하셔도 되니까 본인이 좀 더 공격적이면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배당주, 배당 ETF를 보시면은 이 4개의 종목은 월배당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5%씩 성장한다면 10년 뒤에 매달 40에서 10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자금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월배당 ETF를 선정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 기준으로 정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100만원에 맞춰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분산 투자, 건강한 투자를 모두 할 수 있게 모든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리밸런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혹은 내가 포트를 꾸며놓고 투자를 할 때 그냥 계속 동일하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리밸런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고 자산 증대를 더 빨리 할 수 있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기관도 모두 이 작업을 하는데 개인은 이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우리는 꼭 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니까 설명 한 번만 듣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려 보면은 우선 예로 지금 미국 주식을 3개를 산다고 말씀드렸죠. 10만원씩 매달 넣으면 3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면 3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수익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납니다. 이러면은 제가 넣은 금액은 각각 60만원인데 QQQM은 10만원이 붙어서 70이 돼 있고 VYM은 60 그대로입니다. IDNA는 50만원, 10만원이 깎였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가만히 놔두고 계속 10만원씩 넣는 게 아니라 6개월이 됐을 때 이걸 다 키 맞추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60으로 맞추면 되는데요. 그럼 QQQM에서 빼다가 IDNA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만원으로 맞췄다 하는 거를 10년 동안 꾸준히 1년에 2번씩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QQQM이나 다른 거나 다 동일하게 4천만 원이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QQQM은 계속 잘 벌려서 4천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 가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더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수익 많이 난 걸 빼다가 저가에 다른 걸 산 이런 효과를 못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제가 가운데 이 배당주 투자하는 거 있었죠. 배당은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는데 이 배당이 나오는 금액이 4천만 원에서 5%가 나오느냐 혹은 2천만 원에서 5%가 나오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10년 뒤에 이 리밸런싱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산 규모도 달라지고 배당을 받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기나 혹은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